공유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45쪽에 나와 있는 공유결합 형성 때의 에너지 변화 그림 먼저 보실게요. 수소 원자 두 개가 수소 분자가 될 때까지 에너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가까이 다가오면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다가 낮아지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다시 확 올라가죠. 결합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결합은 결국 안정해지기 위한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에너지가 낮은 바로 요 C 지점, 요 지점에서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방출되는 요 에너지, 여기 요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 있죠? 여기 마이너스 436, 이 마이너스 436 킬로줄 퍼 몰, 1몰일 때니까요. 킬로줄 퍼 몰이라는 이 에너지를 바로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결합 에너지 정확한 정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기체 상태의 분자 1몰을 기체 상태의 원자 2몰로 원자로 바꾸는데, 즉 H2를 두 개의 H로 바꾸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게 바로 결합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상으로 보면 436kJ, 마이너스 436kJ 퍼 몰이 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방출되는 게 이만큼인 거니까 이만큼인 거니까 얘를 이쪽으로 올리려고 그러면 플러스 436kJ이 필요하겠죠. 네, 이때 수소 분자 내 핵간거리는 얼마냐? 핵간거리란 수소 원자와 원자 사이, 즉 여기와 여기 사이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얼마냐면 이 그림상 보면 요만큼이죠. 74 피코미터. PM이 피코미터예요. 네,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요렇게 좀 크게 그릴게요. 요렇게 생긴 수소 분자에서 요 핵과 요 핵 사이 거리가 74 피코미터라는 거죠. 그러면 수소 원자 하나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반지름은 핵간거리의 절반이니까 공유결합 반지름 이렇게 구하는 거였잖아요. 핵간거리 절반, 요거죠. 요 절반, 요만큼. 이거 얼마겠어요? 2분의 74니까 37 피코미터겠네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이 결합 에너지가 뭐에 따라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건 결합 길이인데요. 네, 교과서 146페이지에 보면 탐구의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를 비교하는 표가 나와 있어요. 뭐에 따라 달라지는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눈에 제일 먼저 뜨이는 요 세 가지 먼저 한번 볼까요? 단일 2중 3중 결합일 때, 탄소와 탄소 사이 단일 2중 3중 결합일 때 결합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결합 길이가 점점 줄어들죠? 그랬더니 결합 에너지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점점 커지죠? 따라서 얘를 간단하게 적어보면 결합 수가 늘어나면 결합 길이가 줄어드네요. 그리고 결합 에너지가 커집니다. 증가해요. 또 다른 쌍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H의 상대가 할로겐일 때 FCl, BrI일 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결합 길이가 93, 128, 140, 161로 이렇게 결합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고 있죠. 이 경우에. 그랬더니 결합 에너지가 565, 429, 363, 295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줄어들고 있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비교했을 때 얘는 C 요것과 요걸 비교한 거고요. 얘는 HF와 HCl, HBr, HI를 비교한 케이스입니다. 그랬더니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결론 내리실 수 있겠죠. 네,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는 결합 에너지가 짧아지면 결합 에너지는 증가하고 결합 에너지가 길어지면 결합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동결합 화합물의 성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에 보면 147쪽에 탐구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온결합 물질과 공결합 물질을 비교하기 위한 탐구가 나와 있거든요. 물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3개는 이온결합, 3개는 공유결합이에요. 뭐가 뭔지 아시겠어요? 먼저 아이오딘과 나트륨, 식으로 쓰면 NaI예요. 뭔가 NaCl과 비슷하죠? 이온결합 화합물입니다. 그 다음 염화 마그네슘 MgCl2, NaCl과 비슷하죠? 얘는 2족과 17족, 얘는 1족과 17족. 둘 다 이온결합 화합물이고요. 또
마지막이 얘입니다. 질산구리. 아유, 이름이 어려운데 얘는 CU에 NO3라고 부른 질산그룹이 2개 있는 애예요. 얘는 CU2 플러스하고 NO3가 2개 있는 이 2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온결합성 화합물입니다. 그러니까 3개예요. 이온결합성 화합물이. 이렇게 3개면 나머지 포도당, 설탕, 파라핀왁스는 고결합성 화합물이겠네요. 얘네 성질을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아이고 흐려졌어요. 네, 물에 대한 용해성 먼저 볼까요? 봤더니 이온결합성 화합물이 아까 얘랑 얘였잖아요. 그런데 보면 녹음. 이온결합성 화합물은 물에 연관이 잘 녹나 봐요. 자, 그 다음 고결합성 화합물 볼게요. 포도당, 파라핀왁스, 설탕 비교해 보니까 녹음, 안 녹음? 녹음. 얘는 일정하지 않네요. 맞아요. 고결합성 화합물은 물에 잘 녹기도 하고 안 녹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성을 따지긴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수용액의 전기전도성과 녹는 점인데요. 얘는 간단하게 보면 얘는 있음이죠. 이온결합성 화합물은 좀 일관성이 있어요. 물에 녹이면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고결합성 화합물은 없죠. 네. 파라핀왁스는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지금 전기전도성이 없는 거예요. 네, 대체적으로 고결합성 화합물들은 전기전도성이 없고요. 이온결합성 화합물은 전기전도성이 있는 셈입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대체로 그럽니다. 그 다음 녹는 점인데요. 얘는 데이터를 좀 더 자세한 걸, 딴 걸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요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요. 녹는 점, 끓는 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온결합 화합물. 얘네, 와, 감 높죠. 고결합 화합물. 낮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온결합 화합물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습니다. 고결합성 화합물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러냐면 고결합이 결합 자체는 강해요. HH 사이 결합 이런 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분자와 분자 사이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상태 변화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녹는 끓는 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결합 물질 중에 모든 결합이 다 고결합인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같은 거요. 그거는 막 CCCC가 계속 쫙 붙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녹는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접하는 고결합 화합물은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고결합 화합물은 녹는 끓는 점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전도성 특징적이죠. 이온결합 화합물은 고체일 때는 자유롭지 못하니까 없고요. 액체일 때나 액체나 혹은 수용액일 때 그럴 때는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이게 이온결합성 화합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고결합성 화합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대체로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고결합성 화합물은 이온결합성 화합물에 비해서 녹는 끓는 점이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전기전도성은 없고요. 물에 대한 용해성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반응 속도는 여태까지 안 나왔던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결합 자체는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반응을 하려면 그 결합이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느린 편이에요. 네. 이게 이온결합성 화합물과 고결합성 화합물을 비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